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레이닝할 때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optimization, 그래서 HPO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전에 우리가 전에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두 종류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둘을 좀 구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미터 또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즉 학습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럴넷에서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여기 해당하겠죠. 자,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하이퍼 파라메타이고요. 하이퍼라고 하면 뭐 초월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파라메터보다 조금 더 윗레벨에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는 메타 파라메터나 프리 파라메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 비유하자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뭐 오디오 기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납이 있죠, 조절기. 그 납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닝 레이스나, 그리고 뉴럴넷의 경우에는 레이어 숫자를 몇 개로 할 건지, 그리고 히든 유닛의 숫자를 몇 개로 할 건지, 뭐 미니 배치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폴룹으로 러닝의 과정을 보통 비유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단계 폴룹이 있고, 이 안쪽에서 이제 우리가 폴룹을 돌고 막 GPU 써가지고 결국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파라미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그런 값들이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뭐 러닝 레이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하이퍼 파라미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우터 폴룹을 형성하게 되고요. 보통 여기 이너 폴룹 한 번 도는 것도 굉장히 이제 버겁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계속 도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컴퓨팅 인텐시브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왜 이렇게 했어요라고 물었을 때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봤더니 특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색함 같은 것들 이야기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자동으로 튜닝해주기 위한 오토ML 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을 해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해서 NAS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오토ML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그런 값이고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어떤 그 트레이닝의 양상이나 모델의 어떤 성능이나 뭐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값들이 되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멀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이제 따지자고 하면 이제 이 모델 셀렉션의 한 그 태스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보통은 이제 굉장히 많고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되는 그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주 충실하게 조금씩 다 튜닝을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만약에 프라이오리티를 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우선순위 넘버 원, 즉 탑 프라이오리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러닝 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빠서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러닝 레이트라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즉 트레이닝의 어떤 양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하이퍼 파라미터 우선순위를 꼽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중요도로 꼽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모멘텀, 우리 그 옵티미제이션에서 나왔었죠. 아니면 뭐 히든 유닛의 숫자나 뭐 미니 배치 사이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다음 뭐 세 번째 프라이오리티로 많이 꼽히는 것이 이제 뭐 레이어의 숫자나 러닝 레이트 디케이의 양상 이런 게 되는데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탑 프라이오리티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순서나 프라이오리티를 정하기는 좀 어렵죠. 네. 하지만 러닝 레이트 아주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제 딥러닝, 우리 CNN 과제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수행을 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트레이닝 학습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퍼포먼스 커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로축은 에폭, 그리고
Y축은 loss 뭐 이런 그 커브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에폭이라는 것이 이제 뭐 타임축으로 보면 되죠. 데이터를 계속 넣는 그런 양상으로 보면 되고, 그랬을 때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를 이제 우리가 조금 뭐 한번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러닝 레이트이 제대로 잘 세팅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연히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로스가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근데 러닝 레이트이 너무 크다, very high다. 그러면 이제 수렴을 안 하고 이게 막 발산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 될 때 오히려 커지거나. 그리고 반대로 너무 러닝 레이트이 작다라고 하면 이 로스가 줄어는 들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조금 키워야 되는 그런 양상. 그리고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리고 아주 작지도 않고 뭐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높은 그런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래토가 되고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줄어들지 않는 양상 포함해서 뭐 다양한 이런 어려움들이 목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y축을 우리가 accuracy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제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테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트레이닝 애큐러시 대비 밸리데이션의 애큐러시를 보면 오버피팅의 양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닝 애큐러시 대비 조금만 줄어든 이런 경우에 이제 오버피팅의 이제 그 정도가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보다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버피팅의 양상 정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과정에서 이런 로스나 애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습 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나 그리고 모델의 설계 이런 것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머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토픽에서는 Convolutional Neural Net, CNN을 살펴봤고요.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뉴럴넷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란 뭐 예를 들면 이제 2D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1D 그리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뭐 3D 그리드 같은 것이 이제 일종의 비디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시각지능을 위한 응용들이 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널리 쓰이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CNN의 어떤 기본적인 그 모델링 어썸션은 사실은 심플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이미지와 같은 그런 그리드 토폴로지를 갖는다라는 가정하에 feed forward neural net (MLP를) 썼을 때보다 파라미터의 숫자를 비약적으로 줄임으로써 오버피팅에 강인하고 아주 제너럴리제이션 측면에서 유리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였고요. 즉 로컬 커넥티비티 또는 스파르스 인터랙션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하나의 뉴런이 그 인풋의 일부만 관찰하게 그렇게 했었죠.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서 어떤 커널의 크기하고 역시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하나의 커널을 이미지 여기저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파라미터 쉐어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커넥티비티 또는 스파르스 인터랙션 그리고 파라미터 쉐어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이나 풀링을 통해서 이퀴베리언스 또는 인베리언스와 같은 그런 프로퍼티를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고 하이 디멘셔널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성능의 향상을 가져온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NN에 이제 여러 종류의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도 단연코 가장 중요한 레이어가 컨볼루셔널 레이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핵심이라고 하면 커널 또는 필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넌리니어한 렐루 레이어 그리고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파라미터 숫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풀링 레이어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이제 앱스트랙션이나 아니면 아웃풋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여전히 사용됨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레이어의 어떤 기능 같은 걸 생각해 보면 3D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필터가 적용됨을 가정하면
3D 아웃풋을 내주는, 즉 볼륨 투 볼륨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레이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 프로퍼게이션에 의해서 트레이닝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디퍼런셔블한 그런 그 아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는 뭐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둘 다 있고, 뭐 어떤 레이어는 둘 다 없고, 이렇게 파라미터나 하이퍼 파라미터가 각 레이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렐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러닝의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도 없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없겠죠. 렐루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 모두 없게 될 겁니다. 컨브 레이어나 FC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죠. 뉴런의 숫자를 몇 개로 할지, 커널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커널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값을 넣어내야 되니까 파라미터 값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언급한 대로 이 CNN의 경우에도 feed forward neural net (MLP)처럼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트레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배치놈이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테크닉 설명했고요.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널리 쓰이는 레귤러리제이션 테크닉인 드롭아웃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들이죠. 알렉스넷이나 VGG, 구글넷, 레스넷 이런 것들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다양한 베리언트들, 변이된 구조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